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연구소 박연구소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정말 큰 손해를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야간뇨가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야간뇨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들의 사망률이 정상인보다 무려 37%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야간뇨를 방치했을 때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오른쪽 아래에 무료 구독을 눌러 구독하세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필수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진짜 야간뇨와 가짜 야간뇨의 구별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야간뇨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야간뇨는 밤에 잠을 자다가 소변 때문에 한 번 이상 깨는 증상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밤에 한 번 정도 깨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2번 이상 깨거나 매일 반복된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야간뇨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매년 8%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남녀 구분 없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방치하고 계시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럼 야간뇨가 생기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방광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항인요 호르몬의 분비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밤에 소변량을 줄여주는 항인요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상적으로는 밤에 이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해서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밤에도 낮과 똑같이 많은 소변이 만들어지게 되죠. 두 번째는 방광 기능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 근육이 약해지고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방광이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립선 문제인데 이는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을 완전히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잔뇨감이 생기고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수면 무호흡증과의 연관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인데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야간뇨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추면서 체내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심장에서 나트륨 이뇨펩타이드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이 신장에서 소변 생산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지정 맥류나 다리 부종과 관련된 원인입니다. 낮에 다리에 고여있던 체액이 밤에 누워있을 때 심장으로 돌아오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변 생산량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고혈압 치료제 중 인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약물이나 일부 항우울제, 수면제 등이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신장질환 같은 내과적 질환들입니다. 이런 질환들은 체내 수분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서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짜 야간뇨와 가짜 야간뇨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정확히 구별해야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야간뇨는 잠을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소변이 마려워서 잠에서 깨는 거예요. 반면 가짜 야간뇨는 다른 이유로 잠에서 깨서 화장실에 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불면증이나 스트레스, 소음 때문에 깨서 깨었으니까 화장실이나 다녀오자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경우죠. 이를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소변이 정말 급하게 마려운지 아니면 그냥 깨어 있으니까 가는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진짜 야간뇨는 소변이 급하게 마려워서 참을 수 없어 깨는 거고, 가짜 야간뇨는 깨고 나서 그냥 가볼까 하는 정도의 느낌입니다. 또 다른 구별법은 밤에 마시는 소변량을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하루 총 소변량의 33% 이상이 밤에 나온다면 진짜 야간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5세 김모 씨는 지난 2년 동안 매일 밤 서너 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자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지내셨는데 점점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되셨습니다. 김모 씨는 혹시나 해서 병원에 가보니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코골이도 심하고 잠들 때 호흡이 자주 멈추는 증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야간뇨의 주요 원인이었던 겁니다.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시작한 후 한 달 만에 야간뇨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석 달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야간뇨는 단순히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이제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야간뇨 해결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 섭취 패턴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적게 마시면 야간뇨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탈수가 되면 소변이 농축되어서 방광을 더 자극할 수 있어요. 올바른 방법은 하루 종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되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2, 3시간 전부터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 목이 마르다면 입안을 죽이는 정도로만 마시세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녹차, 홍차 등은 이뇨작용을 하므로 오후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로 이뇨작용을 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저녁에는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리 부종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낮에 오래 앉아있거나 서있으면 다리에 체액이 고이게 되는데 이것이 밤에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어요. 간단한 해결법은 저녁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리고 15분에서 2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낮에 틈틈이 발목 운동을 해주고 탄력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방광 훈련입니다. 방광의 용량을 늘리고 예민성을 줄이는 훈련인데 낮에 소변이 마려워도 15분에서 30분 정도 참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차 참는 시간을 늘려가면 방광 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단 너무 무리하게 참으면 방광염이 생길 수 있으니 적당히 하시고 급하게 마려울 때는 참지 마세요. 네 번째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케일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항문과 질 주변 근육을 수축시켰다 이완시키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방광과 요도 주변 근육이 강화되어서 소변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중간에 끊는다는 느낌으로 골반 및 근육을 5초간 수축시킨 후 5초간 이완시키는 것을 10번 반복합니다. 하루에 3번 정도 하시면 되고 어디서든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습도는 50%에서 60% 정도로 맞춰주세요. 너무 덥거나 건조하면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마시게 되고 이것이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하고 조용하게 만들어주세요. 빛이나 소음은 수면을 방해해서 자주 깨게 만들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배뇨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낮에 일정한 간격으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이 시간마다 한 번씩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방광의 소변이 너무 많이 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특히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가서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밤에 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고 대신 가벼운 독서나 명상, 심호흡 등으로 마음을 안정시켜주세요. 특히 복식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는 것을 반복해보세요. 여덟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전체적인 건강을 개선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이나 잠들기 직전의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장 좋은 운동은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스트레칭 등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면 소화도 돕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식이요법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고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은 갈증을 유발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과식도 복압을 높여서 방광을 압박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반대로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호박씨는 방광 건강에 좋은 아연과 리놀렌산이 풍부하고 크랜베리는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부종을 줄여줍니다. 열 번째는 올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가장 좋은데 특히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심장에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어서 야간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하지정맥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도움이 됩니다. 이제 또 다른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8세 이모 씨는 갱년기 이후 야간뇨가 심해져서 매일 밤 4-4번씩 깨고 계셨어요. 호르몬 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지내셨는데 낮에 졸음과 피로감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모 씨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해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줄이고 잠들기 전에 다리를 올리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또한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침실 환경도 개선했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2주째부터 야간뇨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밤에 한두 번 정도만 깨게 되었고 2달 후에는 거의 통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몇 달째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고 계시고 낮에도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야간뇨가 계속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소변을 볼 때 심한 통증이 있거나 갑자기 야간뇨가 심해졌거나 발열이나 오한이 동반되거나
하루 종일 소변량이 급격히 늘어났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또한 당뇨병이나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야간뇨가 생기면 담당의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다양한 검사를 통해 야간뇨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배뇨일지 작성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수면다원 검사나 방광내압 검사 등의 정밀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뇨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하되 저녁에는 줄이세요.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되 잠들기 직전에는 피하세요.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다섯째, 금연과 금주를 하세요. 담배와 술은 방광을 자극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서 기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세요. 일곱째, 복용 중인 약물이 야간뇨에 영향을 주는지 의사와 상의해보세요. 여러분, 야간뇨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고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상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입니다. 야간뇨로 인한 수면 부족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숙면을 취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전체적인 건강이 개선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수면은 건강한 삶의 기초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지만 일단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세요. 요즘은 야간뇨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들이 개발되어 있어서 환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도 중요합니다. 야간뇨로 고생하는 가족이 있다면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아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꼭 나의 가족, 친구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 정보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꼭 전달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바로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힘을 얻어 좋은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